여러분 반갑습니다. 마슬토크입니다. 마슬토크는 레알매니아의 인터넷 라디오 방송으로 레알 마드리드와 레알매니아 간의 이야기를 나누는 레알매니아 전용 종합 컨텐츠입니다. 네, 마슬토크 2주 만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었네요. 한 주 밀린 만큼 저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 이야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먼저 절 도와주시는 분부터 소개를 해야겠죠? 현직 축구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신 토티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티라고 합니다. 오늘도 역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턴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번에 하는 그 평점 페이퍼뷰 할 때마다 결국은 못한 선수를 터는 것밖에 안 하는 것 같아요. 칭찬을 좀 인색하고 욕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단일로 이런 친구들은 또 털 곳이 있을까요? 아니, 못한 거는, 과는 과대로 지적을 하고, 칭찬은 칭찬한 선수들은 또 그들의 나름의 그 공로를 또 치하해줘야 되고,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숙제검사 그런 거 하잖아요. 토티님은 숙제 같은 거 잘 하는 타입이었나요? 안 하는 타입이었죠. 안 하니까 지금 이러고 있죠. 저도 이렇게 베끼는, 친구 거 쉬는 시간에 후다닥 베끼는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마살토크 하고 있네요. 설마 마스터 들으시는 분들도 아니시겠죠? 네,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경기를 저희가 종합을 해서 평균을 냈는데요. 1월은 경기가 많았어요. 코파 델레이가 껴있어가지고 무려 8경기가 진행이 되었네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는 4승 2무 2패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코파 델레이 탈락까지 했고요. 사실 리가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 코파 델레이 우승, 트래블을 노리던 팀으로서는 아쉬운 성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이나 선수나 감독에게 좀 실망해서 평점들이 좀 테러를 받은 경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테러 받은 경기 예를 들자면은 우리 홈에서 셀타비고한테 1대2로 패한 그 경기에서 평점이 무려 4.85점이 나왔어요. 여기에 이제 지단 감독이 4.4점을 받아가지고 지단 감독까지 합치면은 4.82점이야. 우리 램의 자체 평점 그 기준에서 보면은 안 그래도 5점이 못한 건데 4점대니까 정말 못했다. 레알 매니아 분들이 이 경기에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좀 실망스러웠던 1월 경기 평균을 내서 먼저 잘했던 평점 상위 3거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역시나 루카 모드리치였네요. 6.98점을 받았습니다. 네, 모드리치가 1월 평점 최상위 중에 가장 높은 1위에 등극을 했는데 뻔하죠. 사실 모드리치는 저희가 뭐 평점 항상 이 코너 이야기할 때마다 상위 3거래는 항상 드는 그런 선수였던 것 같고 걸림돌이라고 하면 부상 정도지 이 선수의 그러니까 경기 나왔을 때 이제 공수양면에 기여하는 부분이라든가 팀 전체 밸런스와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그런 플레이에 있어서 이 선수만큼은 우리가 아무리 졸전을 펼치는 와중에도 정말 군계일학이다 싶은 그런 플레이를 꾸준히 이어오는 선수라서 이번 달 역시 그렇게 크게 놀랄만한 결과는 아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팀이 이제 모드리치의 유무에 따라서 팀 자체의 그 중원에서의 경기력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기에서 평점 1등을 거의 놓치지 않았어요. 그라나다전 그리고 결국에 역전패당한 세비야전에서도 비록 패배했지만은 6.6으로 토니 크로스와 함께 최고 평점이었고 그리고 역시나 역전패당한 셀타비고전에서도 모드리치가 6.9점으로 평점 1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이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좀 예전 같지 않을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뛰고 거친 태클 많이 당하는 선수라서 유로를 끝나고 하락세가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까지 그 티가 많이 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신에 부상 빈도는 늘어났어. 부상 빈도는 확실히 늘어났어. 근데 아직 그 클래스가 그렇게 내리막을 크게 걷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하락세가 보이면은 쫓아내도 된다는 그런 입장인데 이 모드리치라는 선수가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고민하게 만드네요. 레알 마드리드가 선수들이 은퇴하기 쉽지 않은 팀인데 모드리치가 레알 마드리드에서 오래오래 잘 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위를 뽑자면은 모드리치의 파트너죠. 토니 크로스가 선정되었습니다. 6.74점이었네요. 이 토니 크로스 선수가 대단한 거는 1월에 있던 모든 경기에 전부 출장을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평점도 6.74점을 기록할 정도로 1월 내내 아주 양호한 활약을 보이면서 레알 마드리드 중원의 미들맨으로서 힘냈습니다. 네, 8경기 다 나왔는데 평점 제가 분포를 보니까 8경기 중에 6경기가 그 경기 평점 평균보다 상위치예요. 다 나머지 선수들 기록한 그 평균보다 더 높은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고 역시 앞서 말한 모드리치와 마찬가지로 미들맨이죠. 가장 놀라운 거는 사실 그 지난 연말에 큰 부상을 좀 당하면서
후반기 막바지까지 좀 크로스가 없는 채로 시즌을 보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많았는데 아주 예상외로 쾌조의 회복세를 보였고 연말에 또 돌아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데 또 이렇게 클래스를 증명해주는 거 보니까 놀라울 따름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금 같은 폼을 계속 유지해줘서 크로스 별명이 교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수로서의 그 클래스를 계속 이어와줬으면 좋겠네요. 교수형 나가면. 그 어르신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독일제가 튼튼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만큼 크로스가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튼튼하게 잘 받쳐주어서 매우 레알 팬 입장에서는 중원에서 이렇게 골골대다가 나가는 선수를 꽤 봤기 때문에 튼튼하게 잘 뛰는 선수 보면 고맙네요. 네. 다른 데서 보니까 크로스가 못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크로스의 약점이 뭐냐 그런 가지고 막 토론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얘기 나온 게 세레모니를 더럽게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세레모니가 재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앞서서 그 독일 선수들 그 독일제가 튼튼하다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 독일 선수 그 최악의 세레모니 하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선수가 토마스 뮬러인데 그 역시 그 노잼의 그 피는 역시 마찬가지로 게르만 혈통의 전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스티님께서 세레모니 하나 추천하신다면 이런 거 쌀가우님이 하셔야죠. 쌀가우님이 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끼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저는 입 터는 사람이라서 이렇게 세레모니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요. 그 막 독일 선배들 하면 클로제나 이런 선수들 막 덤블링하고 그러잖아요. 막 공중에서. 생각나는데 토니 크로스가 축구적인 면에서는 지금 빠지는 게 없다 이거잖아요. 축구 그 자체. 쿠키. 다이빙 세레모니 한번 보여주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위를 발표할 건데요. 3위는 의외의 선수가 뽑혔어요. 네, 그만큼 또 1월에 잘했다는 소리겠죠. 네, 6.63점을 기록한 나초 페르난데스입니다. 네. 제가 보니까 이 평점 그 자료 딱 보고 나서 이게 날치기로 얻은 이 성적이 아닌가 의심을 했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3경기 이상 뛴 선수는 다 포함을 시키니까 3, 4경기 뛰고 높은 평점 받아서 이렇게 오른 게 아닌가 해서 쭉 살펴봤는데 8경기 중에 1경기 빼고 다 나왔어요, 나초가. 그리고 또 평점 분포도 보면 7.5, 7.2, 7.1, 6.4 이렇게 아주 높은 평가를 각 경기마다 받았고, 포지션도 제각각 아주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했는데 역시 이렇게 기본 기대치 이상의 활약을 해주는 거 보면 역시나 명불허전 라파브리카의 위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쌀가루님도 특별히 그 나초에 대해서 그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데. 제가요? 어떤 애정? 나초 예전에 그 유로 때나 이럴 때도 보면 나초 이제 국대에서도 쓰임 받아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시고. 아니 뭐 유틸리티 성도 있고 팬이 보기에 이런 선수는 뭐 우쭈쭈 싫을 리가 없죠. 그래서 국대 가야 한다 하다가 진짜 요즘 국대 뽑히고 있고. 한편으로 또 나초의 이번 시즌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에 기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우려가 되기도 하는 게 이번 시즌을 통해서 나초가 너무 큰 거물이 됐어요. 제가 볼 때 이미 지금 구단 내에서도 이제 부상도 없고 이미 노예 계약 2022년인가요? 그렇게 당시에 7년인가 계약을 연장을 해버리면서 언제든 이제 그 출출할 때마다 써먹는 그런 이제 5분 대기조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이번 시즌에 그 출전 그 입지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또 이렇게 나올 때마다 평타 이상의 진짜 얘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놀라운 활약을 계속 해주니까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하더라고. 이제는 좀 본인도 좀 이제 머리가 많이 컸다 해서 여름에 이제 또 막 뭐 연봉을 올려달라, 이제 뭐 흔히 스타 플레이어들이 하는 그런 행보죠. 그런 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들던데, 쌀가우님 어떠신가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막 이적시켜달라고 막 땡깡 부리고 막. 그거 우리가 못 잡지. 나초 거물인데. 안 그래도 레알도 지금 페페랑 재계약 안 하고 그 3번째 센터백 자리를 거의 나초로 지단 감독이 점 찍은 것 같은 상황인데, 나초가 이 역할에 만족을 한다면은 레알 레전드가 되는 거고, 싫다 그러면은 이제 뭐 첼시 레전드 되는 거고 그런 거겠죠. 그럼 쌀가루님은 그 우리가 지금 주전 체제 라모스 바란 이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는데 이 둘 중 한 명이 빠졌을 때는 이제 흔히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당연히 이제 자연스레 페페가 나온다였는데, 이제 최근에는 나초로 그 흐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쌀가루님도 이제는 페페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나초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이신 건가요? 당연하죠, 이건. 아니 경기에서도 이제는. 그렇죠. 이제 어차피 떠난 선수인데 왜 경기를 뛰어. 기량이 나초보다 뭐 출중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닐 거라고 이제 저는 보기 때문에, 페페는 이제 4개월 뛰고 갈 선수고 나초는 이제 3년 4년을 더 뛰어야 되니까
당연히 나초를 택해야죠. 근데 성적이 우선 아닌가요? 아니 지금 나초가 페페보다 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성적이 뭐 안 좋을 이유가 없죠. 우리 호날두님이 계시는데 이기겠죠. 그래서 나초 이야기 나온 김에 이제 좀 쓸데없는 얘기 좀 묻고 싶은데 디에고 요렌테는 요즘 어때요? 아, 나초 얘기는 하는데 디에고 요렌테 얘기 왜 나와요 갑자기? 유스니까 궁금하잖아. 마틴이 갔어? 그 선수가 말라가에서 이제 그 초반에 우리랑 아주 깊은 연을 안고 있는 감독이죠. 후안 데 라모스. 그 감독이 이제 전격적으로 사실 초반에도 그 실책성 플레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실점으로 직결되는 그런 플레이를 굉장히 많이 했고 그나마 후안 데 라모스 감독이 있을 때는 계속 믿음의 기용을 해주다가 이제 그 감독이 나갔죠. 후반기에 나가면서 코치였던 사람이 이제 대행이자 정식 감독으로 이제 임명이 됐는데 로메로? 갓도 로메로라고 불리는 이 사람이 왔는데 여기 상황이 더 안 좋은 게 이미 입지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센터백 2명을 또 추가로 영입을 했어요. 영입을 하면서 최근에는 아예 벤치에도 못 들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임대가 망하면은 성장도 못하고 요렌테 그래서 이적할까요? 모르겠어요. 뭐더 봐야죠. 근데 뭐 프리시즌에 일단 다 불러다가 한 기회를 줘볼 수도 있는 거고 지단 감독이. 안타깝네. 근데 또 이번에 3위한 나초 같은 거 보면 나초도 뭐 승격 초기에는 경기도 못 뛰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린 수비수 얘기는 또 여기까지로 하고 이제는 못한 애들 이야기를 봐야겠죠. 평점 최하 선수들 3명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위 선수는 8경기가 진행된 만큼 그의 반절인 4경기 최소 4경기 나온 선수들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고요. 먼저 3위는 5.28을 기록한 마르코 아센시오입니다. 아센시오가 기회는 어떻게 많이 받긴 했어요. 그런데 임팩트가 없었어. 그 세비야전 3대3 무승부로 끝난 그 경기에서 드리블 통한 원더골 한 골 넣은 거 말고는 이렇다 할 활약이 없기 때문에 평점이 결국 5.28 여기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위, 1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도 다 눈치채실 거예요. 그 친구들입니다. 2위 벤제마 5.00, 1위 다닐루 4.44. 벤제마는 그래도 1월 초반에 그라나다전이나 세비야전 그 로스타임 골 그런 거다 보여줘서 시작은 아주 좋았어요. 근데 이후 이제 치러진 세비야, 셀타, 말라가, 소시에다드 모든 경기에서 이제 개판 치면서 평점이 딱 5.00이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네, 벤제마가 그렇고 다닐루를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통계가 지금 가관이 아닙니다. 5경기 뛰었는데 세비야와의 코파 2차전 3.8, 셀타와의 코파 1차전 3.7, 셀타 2차전 평점 3. 와, 어떻게 이렇게 골라서 딱딱. 예. 이 선수는 저희가 이미 이전에도 여러 달에 걸쳐서 털었는데 굳이 이 선수를 수식할 표현이 이제는 더 이상 생각이 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남은 시즌에는 부디 좀 그냥 막 큰 거 기대 안 하니까 인간 구실, 좀 선수 구실, 프로 선수로서의 구실만 좀 해줬으면, 그러니까 좀 팀에 폐 안 끼치고 최소한의 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플레이만 좀 이어가줘서 이 시즌을 좀 무사히 마치게만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네. 다닐로가 그 지난 시즌 챔스 결승전에서 교체로 투입돼서 레알 마드리드의 우승을 이끌었는데 또 모르죠. 이제 결승전용 최종 병기로 레알 마드리드 최종 병기로 또 활약하길 꿈을 꿔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사람이 내려가야 그 관성을 타고 올라간다고. 아니, 다닐루는 이미 내려갈 만큼 내려가지 않았나요? 이미 이 선수는 더 내려갈 게 없어요. 지금 자살골 넣고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그냥 못하는 수준을 넘었어. 원래 사람은 여기서 더 반등을 할 수 있나요? 원래 이렇게 롤러코스터 타듯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해야 되는데 다닐루는 자이로 드롭을 타가지고 내려가고만 있네요. 네, 이렇게 상위 셋, 하위 셋 선수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지네딘 지단 감독의 평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단 감독의 1월 평점은 6.08이었습니다. 쭉 보는데 지단 감독도 롤러코스터가 심하네요. 1월 초반부에는 7, 7.6, 7.4 이렇게 아주 호평을 받다가 이제 후반부에 이제 코파 떨어지고 막 하니까 4.4, 4.8 막 이렇게 수직 강화를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지단 감독. 감독이야 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니까 이런 성적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이렇게 1월 평점 페이퍼뷰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가 2주 만에 돌아온 만큼 원래 이번 주에 했어야 할 주제죠. 레메 하디슈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다룬 이슈는 레알 마드리드 미드필더 이스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코 이 선수가
최근에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에서 행복하지만은 축구 선수로서의 커리어는 짧으니 이제 월드컵을 바라본다는 이야기겠죠. 월드컵에 스페인 대표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뭔가 답을 찾아야 하고 시즌 종료 후에 그 결정을 내리겠다, 이런 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한테 출전 기회가 만족스럽게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이적을 하겠다, 이 이야기겠죠. 이스코 이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거의 탑 유망주, 스페인 최고 유망주 소리를 들으면서 커왔던 선수라서 이제 레알 마드리드와 스페인을 오래 지켜본 제 입장에서는 이스코가 뭐 한계에 부딪힌 것도 아쉽고 결국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아쉬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이스코가 작심 발언을 했어요. 보니까 더 많은 출장 기회를 원한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선수가 사실 레알 마드리드 입단한 이후에 입지는 한결같았죠. 항상 교체 영순위 자원 딱 그 정도의 입지였는데, 그게 이제 이번 시즌에는 뭐 베일이나 모드리치, 크로스 이런 선수들, 그 주축들이 부상으로 빠진 그 틈을 타서 전반기에는 좀 많이 전폭적으로 기회를 받았고, 또 그 기회 잘 살려서 팬들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활약을 보여줬는데, 또 최근에는 이제 다시 팀의 완전체 구도를 다시 갖추고 나니까 입지를 이제 거의 또 다시 잃었고 벤치에 할애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런 발언을 한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 많이 아쉬워요. 뭐 물론 거치가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니지만 이스코의 플레이, 또 이번 시즌에 이스코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남아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최근에 이 선수가 경기를 안 나온다 뿐이지 나올 때마다 이 활약의 순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직전 그 에스파뇰전에도 2대0 승리할 때 2골 다 어시스트했고, 그 전 오사수나전에서도 결승골 넣었죠. 그 경기 내용상으로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견이 무서운 거구나 싶은 게, 이번 시즌에는 그 공격 속도를 늦춘다거나 뭐 템포를 잡아먹는다, 흔히 이제 이스코한테 빗대어서 하던 그런 표현들, 그게 이제는 좀 떨어질 때도 되지 않았나. 저는 그 증명을 이스코가 이번 시즌에 확실히 해주고 있다고 보는데, 아직 그런 평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이해가 안 가고 안타깝고요. 그래서 이스코가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겠지만 본인 말대로 시즌 말에 거치를 결정하게 된다면은 레알 마드리드에 계속 커리어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요. 사실 레알 마드리드 너무 쟁쟁한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기회 얻는 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죠. 모드리치도 있고 크로스도 있고, 여기에 이제 코바치치나 하메스 같은 선수도 있는데, 나가는 거 보는 선수, 이제 떠나는 거 보는 거는 사실 기분이 편치 못하죠. 특히 이렇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키워온 듯한 이런 선수들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보니까 이스코가 선발로 나온 최근 4경기에서 3득점 3어시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거 보면 이제 과거보다 좀 더 득점이나 도움을 기록하는 빈도는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이 지단 감독이 그 카스티아에서 엔조 써먹듯이 순간적으로 이제 이스코를 그런 포워드와 공미, 중앙 미드필더,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약간 넓은 커버 범위를 뛰게 하면서 공격에 직접 가담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단 감독 점수를 보면은 그래도 이스코한테 뭔가 좀 자리를 주려고, 이스코가 출전할 때마다 기회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저는 이스코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런 공격 미드필더들이 적어지는 시대라서 제 입장에서 이렇게 전술적 가치가 있는 선수를 보낸다는 게 좀 아쉽네요. 이스코는 진짜 아까 평점 페이퍼뷰 얘기할 때 나초 설명할 때 했던 것처럼 얘는 미드필더 중에 5분 대기조라서 얘를 중심으로 팀을 짜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후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도 녹록치 않고, 그래가지고 이스코 입장에서 힘들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레알에서의 현재 이스코의 현주소를 이야기하면 입지는 슈퍼서브인데 실력은 슈퍼서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슈퍼서브라고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이제 컸다는 그런 얘기죠. 그 정도로 이제 그 큰 선수고, 원래 스페인 국내에서도 그 정도 그 이상의 기대치를 갖는 선수였는데, 뭐 결정난 거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재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그 흔히 말하는 행복회로 지금 우리 이스코 남을 수도 있다고 지금 막 행복회로 돌리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코에 대한 이슈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뭐 이스코가 사실 그 호날두, 벤제마, 뭐 모드리치, 크로스 이런 선수를 위협할 만큼 못한다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이 선수가 그냥 팀을 떠나는 거를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것도 아쉽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팬들은 이제 조금만 더 이스코가 참아서 레알 마드리드의 슈퍼서브로 남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마셀토크 저와 토티님의 의견 역시 이스코가 남아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은
이스코가 남아야 된다, 떠나야 된다, 이스코가 변해야 한다, 이스코가 축구 때려쳐야 된다, 이스코 골든보이 어워드 받았는데 이거 받은 애들 다 개망했다, 이런 의견 있으시면은 이번 마스터크 댓글로 적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난해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해는 셀타 비거전을 되돌아보는 새로 고침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호우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토트님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다닐루가 그 자책골 들어간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너무 안 좋았다.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너무 천천히 조깅하듯 찾아간다. 그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고, 실점 상황에서는 다닐루만큼이나 카세미로가 1차적 실수도 있지만은 그 카세미로는 전문 수비수가 아니고 다닐루는 수비수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선수라서 개판이었다. 페페랑 같이 소림사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김자판님께서 셀타비고도 이번 시즌 강팀으로 봐야 한다. 비록 성적은 10위권이지만은 이 셀타비고가 때때로 이제 가타비고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강팀들에게 이제 발목을 걸어왔던 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도 있지만 셀타비고도 잘했다. 이렇게 평을 내주셨습니다. 이어서 라제토님께서도 토티님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다닐루가 머리가 나쁜 선수다. 다닐루 나오면 이제는 자책골만 안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라서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리고 코바치치가 패스만 좀 더 다듬을 수 있다면은 지금까지 직선으로 휴전는 드리블도 꽤 괜찮을 거다. 기대를 합니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지난 초대석에 손님으로 오셨던 응님께서 코바델리 탈락이 트래블을 기대 안 했기 때문에 탈락이 그렇게 아쉽지는 않다. 그리고 알라베스가, 우리 마르코스 요렌트가 뛰는 알라베스가 힘을 내서 바르셀로나를 꼭 잡아줬으면 좋겠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래블 마드리드님께서 라이트백 찌고 피지컬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몸으로 수비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완전히 아니었다고. 완전히 그 기술적으로 털리고 그냥 목 위가 장식이다. 그러니까 머리통이 장식이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다음 시즌에 노니유 카드 한 장 얻도록 다닐도 쫓아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잠시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번에 댓글은 이스코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그 평점 평균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레알 마드리드 최근 경기력이나 마셀토크에 대한 감상 언제나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셀토크 1주 늦은 만큼 2배로 재미있도록 노력을 했는데 재밌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마셀토크 언제나 재밌게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저나 토티님 개인의 힘으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알매니아라는 사이트가 있고 레알사커 셔츠라는 이 스폰서분이 도움을 주시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댓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으로 이 마스터토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살가도와 토티의 마스터토크였습니다. 다음 주는 한 달에 한 번 있는 게스트 초대석인데요. 다음 주도 정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귀한 분을 모셨으니 꼭꼭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길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